자, 이런 상황에서 스타벅스보다 못한 오세훈이 세상에나, 이와 관련한 그 지하철 순살 기둥 관련한 보도를 했다고 MBC와 정치인들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그러면 운행하는 전철을 멈추란 말이냐, 서울 시민들을 앞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걸 멈추란 말이냐, 이런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지가 부실 공사를 만들고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고 보고를 늦게 해가지고 위에 4층 5층 공사를 만들어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왜 멈추냐,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사실은 지금 3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5층 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실 기둥을 얹어놓은 그 천장에 균열이 무려 430군데 이상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도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사고도 안 났는데 이지랄 하잖아요. 그 만약에 정원호 시장이 됐어. 정원호 시장 때 이거 100%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면은 오세훈이가 나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시장이 시민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면서 지랄 발광할 놈이에요. 진짜 오세훈은 저는 와, 내가 본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다. 진짜 얘는 이진숙 플러스 나경원 플러스 김건희다. 하는 짓거리가. 봐봐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철근 누락이 공법상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지들이 주장하면서 경미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발견이 되고 있어요. 저 균열을 통해 갖고 단순히 균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근을 비롯한 내부 구조용 그 철제들이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공간 안에서. 어쩌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빨리 개통을 하라는 거야. 이준석 같은 아들이 우리 지역구 주민들 출퇴근을 못하게 막는 거라고. 교통권을 확보를 위해서라도 강행을 해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쥐가 안 죽으니까 확 그렇지. 때릴까? 진짜. 이 새끼 그냥 24시간 그 고기 그 여기에 묶어놔야 돼. 아예 살을 하고 집을 줘줘야 돼. 이런 새끼들은 기둥에다 묶어놔야 돼요. 자기 가족들 다 거기 살아야 됩니다. 진짜 이게 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GTX 밑에 다 만일에 이게 진짜 붕괴 위험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면요. 5층을 뜯어내기 위해, 지하 5층을 수선하기 위해서 5층 바닥 판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럼 4층, 3층까지도 같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야. 이 새끼들은 이걸 알고 인지를 삼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거 진짜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래서 사람 죽으면 그 누가 책임질 걸. 그러면 국가적으로 또 그 재난에 대처하느라고 난리가 이거 머릿속으로 다 상상이 되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강행해요. 지금 당장에 불편함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진짜 어이가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주 그냥 미쳤나 봐. 이게 6개월 동안 계속 해갖고 검증이 되는데 이게 그 이후로도 안전관리검사를 매주 하는 게, 이게 왜 안전관리검사를 매주 하냐면 매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서를 해갖고 매달 올립니다. 근데 보고서량이 공사 초기보다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도면이 나왔는데 도면대로 작업을 안 하고 철근을 안 넣은 작업자가 있었으면 현장의 안전관리원이나 현장 책임자들이 일단 무조건 확인을 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현대건설은 이걸 확인을 해놓고 이 공단을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감리회사 사만이라고 사만감리법인에다가 알렸습니다. 사만감리법인은 철도공사와 서울시에 보고를 했어요. 이게 6개월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작업자, 왜냐면 작업자는 이런 거지. 철근 시공을 끝냈는데 철근이 250톤이 남았어. 2,700가닥이 넘게 남아있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원래 토목공사는요, 모자라도 문제가 있지만 남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는 게 더 큰 문제지. 남는 게 더 무서운 문제지. 남아서는 안 되는 게 남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가, 이러한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을 끌어간 거는, 야, 이거 소문나면 공사 중단돼.
공사 중단되면 4층, 5층 올라가는 것도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5층에 현대건설이 잘못한 게 밝혀져갖고 공사가 지연되면 그 지연 공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어야 돼요? 현대건설이 물어줘야 되니까 현대건설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공사가 한참 이루어질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사저 안에서 골프장 지어주고 이상한 건물 지어주던 그 시기랑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결국 이게 일종의 현대건설의 교환 조건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고야. 이걸 덮어주기 위해서 다 엮여 있다는 거지. 이게 엮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지금 그러면 현대건설 이 새끼들은 아파트도 엉망으로 지어. 이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나는 정몽규 진짜. 정몽규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난 이게 정몽규의 응. 그 현대 이노베이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야? 이건 현대 건설이야, 그냥. 현정은네 회사야. 근데 이 회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현정은은 김건희하고 원래 친분이 있고 친해요. 그래서 또 다른 상상이 됐어. 이건 또? 진짜 내 뇌피셜이에요. 진짜로. 일부러 참사를 조장하기 위해서 지뢰를 묻은 게 아닌가? 아이, 그렇게까지는. 또 인신공양을 하겠다고요? 일종의 그런 것처럼. 김건희의 무속에 지금 빈 건물인 상태에서 균열이 시작됐어요. 이거 사람들이 몰리고 위에 화물이 들어오고 구조물이 쌓이게 되면 지금의 중량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중량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럼 난 이거 무너질 것 같은 거야. 이거 100%죠. 100% 무너지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방조하기 위해서 지뢰를 심었나? 라는 못된 상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따위라서. 사실 그러고도 남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김건희가 하던 짓을 생각해 보면은 문제는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걸 오세훈은 정치 문제라고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신고하고 고발하고 확대시켜가지고 정치 문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정은 늘 그렇게. 이런 뻔뻔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구독유지님이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란 계엄 성공하고 김건희 즉위식에 맞춰서 인신공양?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이 사이비 종교 새끼들은 늘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정말 진짜로 그게 아니고서는 난 이와 같은 부실이 일어나고 이런 부실이 덮어지고 이걸 끝까지 어떻게든 안 하려고 메꾸려고 했다는 이 전반적인 과정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 미친 새끼가 이걸 정치 논리로 끌고 가면서 쉬쉬해라, 보도하고 뭐 하면 고발하겠다라고 실제 고발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감사의 정원 얘기도 똑같이 제가 꺼낸 거, 문제 제기를 가장 크게 했었던 거고, 이건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거는 의도적인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저도 토목과를 나왔고 건설회사를 가업으로 오래 해왔지만 이런 류의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할 수도 없거니와 했다고 치면요. 이건 지가 나중에 이게 무너지면 공사비 받은 거에 몇십 배를 물어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장이 없으면 이 문제 이런 식으로 해도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보장이 없으면 감리회사도 그렇고 서울시도 이거 책임 못 져요. 뭔가 이 안에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 여러분, 저를 음모론자로 몰지 마시고, 멀쩡한 민주국가에서, 의원들을 납치해갖고 섬으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양력에서 고민한 다음에, 나중에 북한으로 탈북하려고 해서 사살했다는 명의로 수장시킨다고 했던 놈들이에요. 그런 계획도 세우는 놈들이, 이런 거는 못하겠습니까? 다 거기 고만고만하게 연결된 애들인데? 암튼, 요런 류의 오세훈에 대한 부분은 이건 그 선거에서 오세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놈들이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이런 집단이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진당 입후보한 애들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유정복은요, 갑자기 이 가상자산 관련해 갖고 아이고.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가상자산을 누락해갖고 비트코인을 누락하고 재산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처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봤더니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자기 형이랑 동생이에요. 식구들끼리 명의를 빼돌린 겁니다. 갖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경남지사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저기 박완수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알선을 한 상황이 정황이 확인이 돼가지고 이건 역시도 의원직을 날리게 생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완수 부인이 거의 경남의 김건희였다더만. 아유. 윤한홍이 와이프가 밀렸다더만. 그래서 결국은 마누라 바람에 박완수가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입김이 세답니다. 경상도 여자들 이렇게 싸움을 잘하나? 박형준 마누라도 그 미술관 한다 그래갖고 잠깐만요. 돈이랑 돈은 다 끌고 먹고 이건 경상도 여자들에 대한 비하고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뽕삐도 미술관을 유치해갖고 부산에서 또 뽕을 뽑으려고 했던 아니 어디서 그런 여자들만 자꾸 비유를 드는 거야. 아니 그런 여자들만 나오잖아 지금. 전라도 남자들은 다 이낙연 같냐? 라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다. 아주. 미안합니다. 인정이 되네요. 기분 더럽죠? 겁나 예. 더럽네요. 이런 식으로 이 후보자 하나하나들이 검증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 쓰레기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한동훈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선거 시작되니까 야 이제 밀려서 안 된다. 너 한동훈보다 지금 2위도 아니고 3위로 나온다. 너 빨리 사퇴하고 한동훈이랑 단일화해 압력을 받으니까 바로 어제 삭발하면서 나는 같이 죽으면 죽어도 한동훈이랑 합당은 못해. 이러고 버팅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겼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너 이낙연이냐 하면은 세상 기분 더럽죠. 네, 정말 너무 더러워서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네. 근데 이민을 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이 후보자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거운동 자체에서 전부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박형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 아 너무 싫어 쟤네들.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절을 해요. 근데 이게 밑에 깔린 애들이랑 위에서 절하는 애들의 차이가 뭔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위에 밑에는 뭐 이층 후보들 같은데 석탑처럼. 뭐 구청장 후보도 있고 뭐 시의원 그러니까 빨간 지역 그 후보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또 시민들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해서 절한 것도 아니고요. 잘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심지어 민주당을 막기 위해서 표를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 내란이라고 얘기도 못하는 인간들이 훨씬 많아요 또 이쯤에는. 그래서 이래도 만일에 부산에다 표를 준다고 하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주의 또는 이 어떤 그 선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정말 이대로 영원히 안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게 절망감이 듭니다. 이런 놈들이 정책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반성도 없고 미래 비전도 없고 공약도 없이 절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때로 모여서 절하는 것만으로 표를 얻어가지고 또 당선이 된다고 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